안녕하세요. 주거공간 디자인 3주차 주거공간 디자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면서 첫 번째 설계 배경 및 거주자 분석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네, 먼저 강의 목표와 강의 내용 설명드릴게요. 이번 강의는 설계 배경을 도출하는 것과 거주자 분석에 대해서 강의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설계 배경이 갖는 그 의미와 단계, 그 다음에 선배들의 사례를 좀 보여드릴 거고요. 또 거주자 분석의 의미와 또 그 단계별 분석 내용과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주택 설계를 시작하게 되면 이 프로젝트의 전체적인 과정을 한번 이해하고 오늘 하게 되는 설계 배경과 거주자 분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전체적인 주택 설계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먼저 레지던트라고 하는 거주자와 사이트라고 하는 땅이죠. 대지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실제 사회에서의 프로젝트는 거주자도 정해져 있고 사이트도 정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프로젝트는 가상의 프로젝트인지라 여러분이 스스로 거주자를 선택하고 또 땅을 골라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주자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설계 배경이 매우 중요한 상태예요. 여러분이 관심 있는 주제를 생각하고 그 주제에 맞는 거주자를 선정하면 프로젝트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거주자와 땅은 곧 대지는 프로젝트를 이루게 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 이 두 조건을 바탕으로 첫 번째 컨셉이 형성되는 단계가 이루어집니다. 이때는 프로젝트의 기획 단계고요. 내가 원하는 거주자와 내게 주어진 조건을 가진 땅을 두 가지를 같이 염두에 두고 가장 적절한 요구가 담긴 컨셉트를 만들어내서 이걸 시작으로 프로젝트를 풀게 됩니다. 제일 먼저 스페이스 프로그램과 조닝 서큘레이션이라고 하는 기본 기획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이거는 거주자가 요구하는 공간에 대한 요구사항을 표로 정리하고 또 대지와 연계시켜서 대지 조건에 적합한 공간을 서로 묶고 연결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조닝 플랜이라고 하는 기초적인 평면을 만들어내는 단계입니다. 이 기초적인 평면에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평면도, 천장도, 단면도에 이르는 기본 도면을 제작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본격적인 기본 설계가 이루어지면서 초기에 생각했던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도면으로 작업하는 일이 진행됩니다. 도면이 완성되고 나면 그 도면에 근거해서 코디네이션 작업이 시작이 되는데요. 가구를 고르거나 조명 기구를 고르거나 또 재료를 선택하거나 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전체 4단계에 거친 과정이 곧 주택설계 프로세스라고 알고 있고요. 이것을 보여주는 방식이 최종적으로는 보고서나 제안서 형태의 발표 형태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마지막에 과제전에 하듯이 판넬 형태로 보여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과정은 실제로 매우 중요한 상태이니까 여러분 모두 잘 숙지해 주시고 내가 이번 거주자 분석을 한 다음에는 무엇을 하겠구나 또 다음에는 또 무엇을 하겠구나 염두에 두고 과제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부터 설계 배경입니다. 설계 배경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왜 중요하다고 하는지 설명드릴 건데요. 첫 번째 설계 배경의 의미는 도대체 왜 공간이 이렇게 생겨야만 하는가에 대한 근거입니다. 자신의 프로젝트의 뿌리에 해당하고요. 내 프로젝트에서 왜 이 방이 이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왜 이 방의 크기가 이 정도여야 하는지, 또 이 방과 이 방 사이는 왜 가까워야 하는지, 그리고 이 방에는 왜 이 가구가 들어가야 되고, 또 이 색깔이 왜 사용돼야 하며, 왜 이 소파가 놓여져야만 하는지를 설득시킬 만한 가장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프로젝트의 뿌리라고 했을 만큼 아주 근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내 프로젝트는 무엇가 가장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시작입니다.
설계 배경을 고민할 때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취향이 아닌 사회적이거나 사용자의 관점에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또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해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1인 가구의 증가, 재택근무의 일상화, 또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화, 또 반려식물이나 반려동물 문화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 주거 문화의 변화를 반영해서 그걸 기반으로 설계 배경을 잡는 게 좋습니다. 또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은 이 설계 배경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마지막에 여러분의 설계 결과물을 통해서 해결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 제기와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풀 수 있는가가 연결될 수 있는 방식으로 문제 제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를 마지막에 프리젠테이션 하실 때는 다이어그램이나 이미지나 동영상을 활용해서 자신의 논리를 시각화를 통해서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찾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택 설계 프로젝트에서 설계 배경이란 이 프로젝트가 왜 존재해야만 하는지, 그리고 또 왜 이렇게 설계가 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교수님들이 매우 자주 이걸 왜 이렇게 디자인했어? 라고 질문하게 되실 텐데 그때 근거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설계 배경이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계 배경은 총 3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첫 번째 1단계에서는 디자인의 출발점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여러분이 평상시에 관심 있었던 주거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집안에서 바쁘게 살까? 또 엄마는 왜 이렇게 하루 종일 집안일만 하면서 살게 될까? 또 아니면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가 살기에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아니면 우리 할머니가 어떻게 하면 집안에서 우리랑 같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등등 여러 가지 문제의식, 간단해 보이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것이 2단계에 조금 더 객관적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한 이 디자인에 대한 출발점이 어떻게 해결 가능한지, 사회에 나와져 있는 대안은 없는지를 분석해내고 그 필요성을 확보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단계가 정리가 되면 맨 마지막으로 내가 애초에 던졌던 문제의식을 해결하기 위한 디자인 해결안을 제안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할머니가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사실 수 있을까는 3단계에 가서는 3세대가 어떻게 하면 각 세대가 원하는 프라이버시와 또한 가족 전체의 커뮤니티를 확보한 행복한 가정으로 설계가 될 수 있을까로 문제 디자인 해결안이 제안되기도 하고요. 또 아까 우리 집 고양이는 어떡하지? 라는 문제였다면 마무리 디자인 해결안은 최근 반려문화가 확장되면서 가족으로 포함된 이 반려견 혹은 반려모들이 가족과 함께 문제없이 생활하기 위한 주택은 어떤 것이 가능할까? 이런 것으로 발전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되겠죠. 결국 이 설계 배경을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번 학기에 설계할 그 프로젝트 전체의 설계 목적 혹은 그 공간의 목표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시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과거 선배들이 했던 프로젝트에 대한 예시입니다. 첫 번째 문제점 혹은 디자인 문제의식에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새로운 주거 방식이 등장했다라고 문제의식이 시작했어요. 그리고 객관적 자료를 통해서 실제로 인구 중에 1인 가구의 비율이 얼마나 늘어났고 또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얼마나 바뀌고 있고를 뉴스나 신문기사, 뉴스, 논문 등을 통해서 찾아내고요. 그것에 많은 아이디어를 얻어서 3단계 디자인 해결안으로서 1인 가구들을 위한 쉐어하우스를 계획하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큰 그림으로 나오면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이 똑같은 주제만 가지고도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다양한 주제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1인 가구지만 이 1인 가구가 대학생이냐, 노인이냐, 혹은 또 여성이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결안이 나오게 되는데요. 당시 대학생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학생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공동의 공간이 스터디룸이라든가 공동 식당이라든가 그 다음에 좀 더 놀이 공간으로 집중해서 설계가 나왔었고요.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똑같이 식당이나 뭐 거실은 공동으로 사용하지만 그 외에 노인들의 약해진 체력 상태를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이 고려된 공간으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또 되게 특별한 경우에 그 1인 가구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때가 코로나 말기여서 사람을 직접 대면하기가 쉽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책 읽기를 좋아하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임들이 되게 활성화되었던 시기에 그런 사람들을 위한 1인 가구를 만들어서 집 안에 책을 읽거나 혹은 독서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특별히 만들어서 설계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를 한번 들어보자면 아까는 1인 가구 중심으로 가족이 아닌 사람들끼리 가족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프로젝트를 풀었다면 이번에는 애초에 있었던 가족이 그 가족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 가족에 어떻게 하면 기존 가족이 더 튼튼해질 것인가 라는 문제의식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족의 의미가 쇠퇴되어서 그것을 다시 화목한 가족을 위한 3세대 주택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진행이 됐었고요. 또 이때도 다양한 가구들 중에서 가족의 문제를 겪고 있는 다양한 가구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는 엄마 아빠가 일하느라고 실제적으로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거나 또 아이가 하나밖에 없어서 형제와의 그 교류를 할 수 없는 아이들을 가진 두 가구, 젊은 일하는 가구가 같이 집을 지어서 그 안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동의 놀이 공간과 육아 공간을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젝트도 진행한 적이 있고요. 또 사춘기 딸과 아들을 둔 가구가 그 자녀와 더 친목을 이루기 위해서 홈스쿨링을 하는 걸로 전제를 하고 가족끼리 더 화목하게 하기 위한 주택도 설계했었습니다. 또 은퇴 가구 같은 경우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서 자녀가 다 이제 각자 자기의 그 독립된 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지방으로 내려가셔서 주말에 펜션을 운영하는 그런 형태의 집도 설계를 했었고요. 또 3세대 가구 같은 경우는 이 3세대라고 하는 것이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자녀 이렇게 총 3세대에 이르는 1세대, 2세대, 3세대가 함께 사는 세대화합 가족 공간을 이루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설계가 가능하니 여러분이 어떤 방향으로 풀어갈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설계 배경 작성 시 주의사항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먼저 전체적으로 한 5장 내외, 적게는 3장, 그 다음에 많게는 한 8장까지도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한 6장 정도였으면 좋겠고 5장 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적으면 자신의 논리를 탄탄하게 뒷받침할 수가 없어요. 조심하셔야 될 거는 너무 독특한 거주자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프로젝트가 멋있어지고 독특한 프로젝트를 하고 싶을 때 학생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독특한 거주자를 잡자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보편적 삶의 주거 공간에 대한 설계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너무 특별한 사람들끼리의 삶은 공간이 특별해지는 거라기보다는 경우의 수가 더 적어지는 경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독특한 거주자, 너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너무 특별한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은 좀 지양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문제의식을 구체화하기. 네, 이제 다음에 바로 거주자를 선택해서 이제 분석을 하시게 될 텐데 이 구체적인 페르소나의 캐릭터를 잡아서 삶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하시겠다 생각하면 좋겠어요. 뭔가 1인 가구의 외로움을 달랜다 라고 했으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어떠한 공간이 필요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집에 돌아왔을 때 어떤 공간을 거쳐서 그 공간이 어떤 느낌이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서 어떤 행위를 하고 뭐 이런 거를 가능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예측되는 공간의 방향을 고려해서 설계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이 디자인으로서 공간을 제시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공간이 나오겠구나, 어떤 공간이 가능하겠는걸 하는 생각이 조금 나야 설계를 하시기가 좋아요. 너무 설계 배경을 만들었는데 정작 설계를 하려고 하다 보니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네, 이제 선배들의 사례를 한 페이지씩만 보여드릴게요. 너무 많은 사례를 보면 또 구체적으로 보면 자꾸 따라하게 되고 따라하고 싶어지기 때문에 첫 페이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선배들이 했던 것 중에 이런 주제가 있었어요. 이 학생은 가족이 점점 그 사이가 좋아지지 않고 결국은 그 결과 청소년 범죄가 심각해진다는 거에 문제를 느꼈어요. 그래서 이야기의 흐름을 어떻게 가져갔냐면 사회적으로 청소년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여기 왼쪽에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거, 이 청소년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가 영향을 미친다라는 논문을 찾았어요. 그래서 거꾸로 가족 관계가 탄탄해지면 오히려 청소년 범죄가 낮아질 수 있다라는 방식으로 이제 문제에 접근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나중에 컨셉이 일과 달라 아니어서 가족끼리 4인 가족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서 뭔가 가정의 안정됨을 통해서 사회적 안정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풀었어요. 네, 두 번째 사례는 비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채식주의자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프로젝트는 누구나 한 번씩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이 프로젝트 했던 친구들이 아주 잘했던 게 보통 비건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비건을 실천하긴 하는데 대부분 동물 보호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이어트나 이런 이유도 있는데 이때 거주자들을 네 명을 선택하면서 네 명이 각자 다 다른 이유로 비건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다른 이유로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들 그 다음에 그걸 실천하는 어떤 다양한 공간을 설계했었습니다. 그것도 되게 좋았던 사례였고요. 또 세 번째는 아까 사례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현상을 가지고 와서 자녀가 성인이 돼서 독립한 이후에 느끼는 부모의 상실감을 다른 방식으로 풀었던 거죠. 그래서 부모님이 주중에 펜션을 운영하다가 자녀가 왔을 때 그 공간을 자녀에게 빌려줄 수 있고, 그러니까 내어줄 수 있고, 그 대신 평상시에는 자녀 대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으로 자신의 외로움을 달랜다 하는 방식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풀었습니다. 셋 다 굉장히 잘 풀었던 프로젝트예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본인들이 겪었던 혹은 가까이 있는 대상을 관찰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설계 배경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거주자 분석입니다. 거주자 분석은 프로젝트의 시작에 다름없어요. 아까 설계 배경이 뿌리와 같다라고 했다면 나의 관심사인 그 설계 배경에 가장 적합한 캐릭터를 여러분이 선정해가는 과정입니다. 네, 나이, 성별, 직업 등 아까 페르소나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아주 구체적으로 그 거주자에 대해서 상상할수록 여러분이 설계하시기가 굉장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실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나의 구체적인 대상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뭘 원하냐, 뭘 좋아하냐, 너의 성격은 어떻고 색깔은 어떠냐라고 물어보면서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런 계획 프로젝트에서는 실제로 가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주자를 두고 프로젝트를 하다가 제가 처음부터 구체적인 페르소나를 설정해 놓지 않으면 하다가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나의 애초의 목적을 계속 바꾸기 마련이에요. 안 풀리면 갑자기 자연을 좋아했던 거주자가 자연에 관심 없는 거주자로 얼른 바꿔서 설계를 쉽게 하려고 한다던가 그 다음에 뭐 유니버설 디자인이 잘 풀리지 않으면 갑자기 연령을 낮춰서 그냥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황으로 바꿔버리기가 쉬운 거죠.
그러다 보니 초기에 확실한 나의 캐릭터를 설정해 놓고 그 문제를 풀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거주자가 정해진다면 그 다음에 구체적인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분석을 하는 단계는 총 3단계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거주자의 특징을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거주자들 모두의 생활 분석을 시간표로 한번 만들어서 따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표와 함께 나의 거주자가 원하는 디자인적인 요구사항을 정리해서 한번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표현하는 걸 필요로 합니다. 네, 거주자 분석의 첫 번째 단계, 거주자 특징 분석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이 그림을 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텐데요. 거주자의 특징을 하나씩 정리해 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거주자의 나이나 취미, 직업,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요구하는 것들을 한번 조사해 보는 겁니다. 페르소나를 이제 완성시켜가는 이 단계이고요. 이후에 다음번에 공간을 산정하거나 또 어떤 디자인을 원하는지 방향을 설정하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통 가족이라면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아들, 딸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3세대 가족이라면 조부, 조모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 가족이 아니라 전혀 다른 네 캐릭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다양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정리하실 때는 이 가족의 대표적인 설명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4인 가족이라든가 어떤 이유로 모인 몇 명의 구성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 분석 활동 시간표예요. 여러분이 만들게 된 그 집에서 이 구성원들이 어떤 시간에 가장 많이 활동을 하게 되고 또 모두가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이며 또 그 활동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인 거죠. 이걸 통해서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시간과 또 그 행동이 무엇인지 확인한 후에 그 공간을 집중적으로 디자인 요소로 발전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시간표를 만들게 되는데요. 시간표 분석에 따른 공동활동 공간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그 위에는 이렇게 시간을 계속 1, 2, 3, 4 이렇게 시간을 적게 되고 그다음 왼쪽에는 구성원의 이름을 적어서 칸을 나누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위쪽에 표가 시간표이다 보니 각 시간은 한 칸의 간격은 일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뭔가 개인 시간과 공동 시간을 구별해서 사람들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인가를 빠르게 알아볼 수 있도록 비슷한 활동에는 색깔을 같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사례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시간 분석까지 되면 좀 더 자세하게 디자인적 요구사항, 그 다음에 공간, 또 체크해보는 시간인데요. 나의 페르소나가 어떤 사람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디자인 스타일, 필요 공간, 그 다음에 공간 규모, 공간 스타일, 원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게 실제라면 그분한테 가서 인터뷰를 하는 거고요. 우리는 인터뷰할 대상이 없으니 실제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정리를 해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 재밌게 하자면 여러분 구성원을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잘 아는 지인이나 이런 분들을 가지고 하셔도 돼요. 예전에 할머니를 모티브로 해서 할머니와 할머니 친구분들을 가지고 프로젝트 한 친구도 있었습니다. 이때 이 요구사항을 정리할 때는 거주자 전체가 갖는 공동의 요구사항을 해야 하고요. 또 개별적인 요구사항을 해야 합니다. 제가 주거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커뮤니티와 프라이버시라는 말을 했었어요. 가족이 같이 살다 보니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게 매우 중요하고 또한 그 여럿이 사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하면 더 잘 친하게 화목하게 살 수 있는가 커뮤니티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고려하기 위해서 공동의 요구사항과 개별 요구사항을 각자 체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 공동의 요구사항은 디자인 특화 공간으로 발전이 될 예정입니다. 또 사례를 한 번씩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리는 사례는 대학 동아리에서 제가 이제 3명의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 그 중에서 여기 별표가 있는 것들은 그 항목이 잘 돼 있는 사례들입니다. 디자인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에 의해서 다 바뀌셔도 되는데 추천을 드리자면 캐릭터를 조금 만들어서 실제 뭐 정확하게 뭐 그 사람 얼굴은 아니더라도 이름도 지어주고 그 다음에 나이도 지정하고 아주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페르소나를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이 설계하시기에도 이제 좋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4사람의 사람이 대학 요리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 각자 직업을 갖고는 있지만 요리라는 공통의 취미를 가지고 예전의 인연을 통해서 쉐어하우스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보면 먼저 약간 이야기를 이 사람들의 구성원에 대한 히스토리를 써줘서 저희가 이해하기가 좋죠. 그리고 4명의 거주자, 그 다음에 나이와 직업, 그 다음에 취미와 또 그 사람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들, 그 다음에 성격까지도 잘 정리해 주셨어요. 좀 아쉽다면 여기 성별이 포함됐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남녀 성별이 다른 경우 그 성별끼리 층을 나누게 할 건지 아니면 섞을 건지에 대한 또 고민이 되어야 하니까 성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보니 꼭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 시간표를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주중과 주말을 추가해서 해줬는데요. 아무래도 4사람이 각자의 시간표에 따라서 생활 방식은 다르죠. 그 중에서 개인이 각자 자신의 시간을 보내는 시간, 개인 공간이라고 해주었고요. 개인 시간이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공동의 활동을 하는 시간, 그 다음에 외부에 나가서 업무를 하는 걸로 3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표현을 했어요. 되게 잘해 주셨는데 아쉽다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는 시간표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그래야 이 사람들이 지금 아침 먹는 식사가 7시에 먹는 건지 아니면 모두가 오후 근무여서 12시에 먹는 건지에 따라 공간이 이게 낮에 사용하는 공간인지 밤에 사용하는 공간인지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시간대는 필수적으로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또 작업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주중과 주말이 사용이 전혀 다른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처럼 주말과 주말에 표준 시간표를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요거는 주중, 그 다음에 또 하나 똑같이 만들어서 이거는 주말 이렇게 표현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이 친구들이 원하는 개인 공간, 원하는 공간은 이런 것들로 나왔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캐릭터 특성에 맞춰서 각자 원하는 걸 2가지 정도씩 주었고요. 실제로 이거를 다 넣으면 제일 좋지만 아마 설계를 하다 보면 어떤 건 굉장히 잘 반영이 되는 반면에 어떤 거는 반영이 어려운 것도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도 일단은 각자가 원하는 걸 골고루 다 조건을 맞춰주도록 설계 기준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좀 아쉬운 거는 공동의 요구사항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뒤에 따로 이제 표현을 됐습니다. 공동 요구사항으로 앞에는 개인의 요구사항이었다면 뒤에 넓게 사용할 수 있는 주방, 그 다음에 함께 여가를 보낼 수 있는 휴식 공간, 그 다음에 특별하게는 프라이빗 파티용 정원을 요청을 했는데요. 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자면 저희가 나중에 대지를 3가지 정도 드리고 자기의 거주자와 가장 잘 맞는 공간을 이제 선택하라 이렇게 할 건데 보통 공간을 선택하고서 야외를 활용할 계획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 저희는 실내 디자이너, 그 다음에 실내 건축가, 인테리어 디자이너라서 야외를 저희가 기획하거나 디자인을 마무리 짓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프라이빗 파티용 정원이 있는 건 아주 좋지만 이러려면 실내에도 친구들과 파티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친구들과 활용할 파티용 실내 공간이 있고 거기에 연장시켜서 정원도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다시 얘기를 하자면 공간의 요구사항은 실내에 국한한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실외는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 사례예요. 네, 이 친구는 은퇴 노인 1명과 3명의 대학생이에요. 노인이 은퇴하시고 나서 뭔가 삶에서는 은퇴를 했지만 아직 에너지도 많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계신 분인 거죠. 자신의 집이 있는 분이어서 학교 근처에서 딸들 같은 혹은 아들 같은 3명의 자취생들을 데리고 뭐라 그러죠? 옛날에 이거 하숙집을 하시는 형태인 거예요. 전에 이제 그 학교 교사였기 때문에 뭔가 책 읽거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었고, 그 다음에 상명대학교에 거주하는, 아니죠. 상명대학교에 다니는 3명의 남녀가 섞여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이 남학생은 층을 다르게 분리해서 배치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4명이 사는 집입니다. 이 친구가 생활 분석 활동 시간표를 가장 잘했던 학생 중에 하나인데 우선 제가 위에 꼭 시간을 표기하세요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같은 간격으로 시간을 표기를 하고 4명의 사람이 같이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사용하는 걸 여기는 개인 생활과 공동 생활로 나뉘어서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근데 사실 이거 보면 좀 거짓말 같아요. 이게 대학생이 이게 가능한가? 이렇게 대학생이 할머니와 산책을 매일매일 한다는 게 말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이 활동 시간표 짤 때는 사실 좀 막막하실 때가 있을 텐데 현실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가능한 거. 그래서 최소한 여기서는 할머니와 집에 와서 이 방 있는 사람들과 이 집 사람들과 저녁 식사를 자주 한다. 라고 생각하고 이제 식사 공간이 이렇게 되면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 대학생들 중에 할머니와 책 읽는 걸 좋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뭔가 책 읽는 공간도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디자인적 요구사항을 정리를 했는데 제가 공동의 요구사항과 그 다음에 개인의 요구사항을 정리해라 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이렇게 5가지의 사각형으로 잘 정리해 주셨어요. 일단 가운데 모두를 위해서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각자가 원하는 공간도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맨 왼쪽에 보시면 이걸 잘 정리했는데 무리하게 관계를 맺지 않는 느슨한 관계로 이어지는 세대 공동 주거고 그 다음에 노인을 위해서는 특별히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요. 그 다음에 대학생들을 위해서는 좀 더 집떠나서 있는 형태니 안정적인 공간에 디자인을 하겠다라고 이제 디자인 목표를 설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잘 정리하신 편이고요. 요걸 기준으로 이제 잘 프로젝트가 마무리됐어요. 작년 거니까 선배들 거 그 네이버에서 찾아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이제 3번째 프로젝트는 밴드를 꿈꾸는 4인 청년이어서 드럼, 그 다음에 보컬, 작곡, 베이스, 기타, 건반을 다루는 4명의 남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더 재밌는 거는 그냥 막연히 밴드를 꿈꾸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이 다 히키코모리 형태의 약간 정신적인 그런 약간의 우울감과 약간의 그런 정신적인 불안정함이 있는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이 음악을 통해서 치유를 하고 세상으로 나아간다 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약간의 은둔생활, 약간의 트라우마 다 이런 경향이 있고 이 그 밴드를 통한 성장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거주자 활동 시간표는 이렇게 또 시간별로 그 다음에 나눠서 했고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밴드 연주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만큼은 함께 한다. 이게 이제 목표였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밴드 연주와 공연이 굉장히 중요한 공간으로 예상됩니다. 요 부분은 또 잘했다고 제가 이제 정리했는데요. 다른 친구들도 잘했는데 이렇게 개개인별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마지막에 공통의 요구사항으로 멤버들과의 공용 공간을 요청했던 걸 되게 잘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설계 배경을 어떻게 하면 만드는가, 그 다음에 사용자를 선택해서 그 사용자를 어떻게 분석하는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설계 배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이 공간이 이렇게 생겨야만 하는가에 대한 논리적인 구축을 잘 단단히 하셔야 되고
프로젝트를 객관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집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집은 무엇일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집은 무엇일까?로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디자인은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타인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객관적인 이야기를 듣고 주관적인 해석을 통해 작품으로 만든다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때 사회적 트렌드를 반영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 했고 그 다음에 문제 제기와 마지막 해결 방안까지 연결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거주자 분석은 거주자의 선정 후 그 다음에 거주자 분석 단계에서 구체적인 특징과 또 생활 분석 활동 시간표를 작성하면서 실제로 공간적 요구사항을 정리해내는 게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주까지 팀원들과 잘 상의하셔서 멋진 설계 배경과 또 구체적인 거주자 선정을 통해서 과제를 완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